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렉탱글과 같이 둘 다 폴리선이에요. 자, 서클을 하나 그려보죠. 서클 반지름 50, 다시 하나 더 반지름 50. 자, 반지름 50인 원을 두 개만 그려봅니다. 폴리곤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렉탱글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함께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폴리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폴리곤. 그러면 제일 먼저 모서리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몇 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육각형입니다. 6개 엔터. 그 다음에는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폴리곤의 중심점이요. 자, 클릭해 줬더니 요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리드 어바웃 서클. 자, 인시크리브드는 내접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 안에 내접하는 이란 뜻이에요. 인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얘기잖아요. 시크리브드가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접하는 거, 내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요건 외접하는 겁니다. 자, 내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50. 그러면 원 안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 정다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폴리곤 똑같이 사이드는 6개. 자, 중심점 지정해 봤습니다. 이번엔 서큐시크리드 어바웃 서클, 원에 외접하는 반지름 50. 원의 바깥쪽에 이렇게 외접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50mm인 정육각형이요. 우리가 CAD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그려봤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자, 폴리곤 똑같습니다. 사이드 6개 똑같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점 또는 엣지, 여기 모서리요. 모서리 하나를 입력해주면 나머지를 알아서 그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은 50mm가 떨어져 있습니다. 50, 엔터.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렉탱글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사각형도 그렸습니다.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창이 뜬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창이 뜨는데 선택하면 여기 글로벌 위드라는 항목이 나와서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때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 글로벌 위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값을 주면 이렇게 굵은 선이 그려집니다. 선택하고 글로벌 위드. 자, 굵은 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플라인입니다. 곡선이요. 곡선입니다. 자, 스플라인 그리고 SPL 스펠만 되네. 제가 자, 스플라인이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 보시죠. 여기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서랍이 이렇게 있죠. 서랍을 열면 요 두 개가 스플라인입니다. 둘 다 스플라인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제가 50mm 짜리 라인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50mm 짜리 라인을 좀 그려 보시죠.
뭐 많이 안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두 개만 그려보세요. 두 개만 그려봅니다. 여기다가 제가 스플라인으로 그릴 겁니다. 스플라인. 자, 이렇게 점들을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점을 통과하는 곡선,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점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가겠군요. 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계산해서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스플라인이요. 자, 여기 보시면 메소드라고 있습니다. 방법이란 뜻이죠. 여기 보면 기본값이 피트 커브입니다. CV 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해 봅니다. 똑같이 꼭지점을 똑같이 클릭해 봅니다. 그런데 곡선의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모양이 다르죠? CV 커브는 이 두 개의 선에 접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든 선에 접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접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도넛이네요. 도넛.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넛 만드는 겁니다. 도넛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 두 개를 동시에 그립니다. 그래서 도넛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안쪽 지름이요,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도넛이 그려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도넛.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50을 주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30으로 줬습니다. 인사이드가 더 크고 아웃사이드가 작은 거죠. 괜찮습니다. 이건 캐드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인사이드 0, 아웃사이드 50. 그러면 이렇게 도트가 찍힙니다. 인사이드 50, 아웃사이드 50. 그러면 이처럼 서클이 찍히게 됩니다. 자, 세 가지 경우 한번 해보시죠. 명령 하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죠. 어떤 명령어냐면 필이라는 명령어입니다. FILL. 채우기란 명령어고요. 그다음 리젠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재생 명령입니다. 화면 재생이란 명령어입니다. 필 명령어는 이런 건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라고 해요. 오토캐드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필을 했습니다. 필. 여기 필. 따라 컴퓨터가 필하면 이렇게 온오프 밖에 없어요. 오프. 자, 도넛 0, 50. 어떻게 되나요? 속 내부가 얘는 빠졌고 얘는 채워져 있죠. 필은 내부를 채우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볼까요? 필. 오프 온. 자, 어떤가요? 다시 내용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필을 오프 시켜 봅니다. 필 오프. 그럼 여기 화면이 별로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화면 재생 명령인 리젠을 해보세요. 리젠이요.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싹 빠집니다. 화면 재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적용된 겁니다. 다시 필 온, 다시 리젠. 그러면 내용 적용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타원이네요. 엘립스 타원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중심선도 하나 그리고, 자, 중심선도 하나 불러오고, 제가 이렇게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30, 반지름 80, 아니 반지름 50.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제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제가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타원입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여기 타원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중심 방식하고 끝점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엘립스 타원. 그러면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이요. 그 다음에 어더 엔드 포인트 다른 쪽 끝점 오브 엑시스 축의 다른 쪽 끝점. 그러면 이렇게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distance to other axis 또 다른 축에 떨어진 거리요. 자, 타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엘립스 이번엔 센터 방식이요. 그러면 타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점을 입력해 주면 돼요. 중심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값이 똑같겠죠? 알아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 여기를 입력해 주면 여기도 알아서 입력하겠죠? 자, 금방 그려지죠? 중심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식과 끝점을 지정해서 쓰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언제 타원이 나올까요? 타원이 나올 때가 있겠죠. 언제 타원이 나올까요? 원 기둥이 있죠. 원 기둥, 그 봉이라고 하죠. 이 봉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자르면 그 단면이 타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떡국떡이요. 그 떡국떡 보면 이렇게 길쭉길쭉 하잖아요. 그 모양이 바로 타원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제가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옵셋 10mm, 위아래로 10mm씩 제가 옵셋을 했습니다. 이 선은 이렇게 흰색으로 바꿨고 여길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여기도 적당히 자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이렇게 선을 그려서, 아니, 좀 떨어뜨릴까요?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렇게 그립니다. 똑같이 이거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mm. 트림으로 끊어주고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정투상이라는 겁니다.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본 거, 이렇게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걸 그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시가 아닌 투상으로 합니다.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지금 보이시나요? 요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요건 투시입니다. 투시는 원근감에 따라서 소실점이라는 게 생겨나요. 똑같은 크기지만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입니다. 이건 투시예요. 그런데 투상은 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똑같은 크기로 보여요. 이걸 투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그림.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왜냐하면 요 선의 길이가 어떤가요? 다 똑같죠. 여기도 선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다만 오른쪽 왼쪽이 30도, 여기는 15도로 똑같죠. 그래서 등각, 각도가 똑같은 투상,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다번은 똑같은 투상이 맞는데 각도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축투상 또는 사투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라번은 어떤가요? 점점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요건 투시입니다. 자, 우리는 투상을 원칙으로 해요. 이렇게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밑으로 계속 있네요. 정투상하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뭐 좀 보실까요? 이걸 좀 이렇게 놓고 봐야 되겠군요. 때요, 이렇게 열십자로 그립니다. 제일 먼저 열십자로 그리고 이 45도 사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딱 일치가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투상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때 제가 여기를 자를 겁니다.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사선입니다. 그럼 위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꼭지점, 여기가 자른 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 이 사선과 중심이 만난 지점을 같이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러면 열십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타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엘립스. 자, 끝점, 끝점, 끝점.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엔 호입니다. 자, 호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반지름 50입니다. 호를 그릴 때는요, 호를 그릴 때는 무조건 점 3개를 넣으면 돼요. 아크,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점 3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 포인트가 무조건 3개가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점 3개로 호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아크 명령을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점 클릭하면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센터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입력하면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를 넣을 건지 아니면 각도를 넣을 건지 길이를 넣을 건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점이 무조건 3개가 들어가요. 어렵습니다. 명령은 어렵고요. 여기 아크 명령을 눌러보시면 돼요.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입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 시작점, 끝점, 방향입니다. 이거는 접선 방향이에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시작점, 이거 중심점이네요. 호의 중심점, 시작점, 끝점, 호의 중심점, 시작점, 각도, 호의 중심점, 시작점, 길인데 요 3개가 잘 기억해 두세요. 센터, 스타트, 엔드죠. 위로 올라갑니다. 스타트, 센터, 엔드 보이시나요? 첫 번째 입력되는 값과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센터로 시작하는 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랍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 호의 끝점이요.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그려보시죠. 아크, 시작, 중심, 각도요. 시작점, 중심점, 각도 120도. 그럼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 다음, 시작점, 중심점, 랭슨이라고 나옵니다. 요 랭슨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의 길이가 있고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호의 길이, 요거는요, 호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현의 길이는 호 양 끝점의 일직선상의 길이입니다. 이게 현의 길이에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현의 길이입니다. 호 둘레의 길이가 아니고 현의 길이입니다. 현자가 줄자예요. 줄현자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현악기라는 거 있어요.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 줄을 뭐 튕기거나 아니면 긁거나 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하죠. 줄로 된 악기. 호가 이렇게 있으면 호의 양 끝을 묶어서 일직선상으로 만들면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바로 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현의 길이요. 제가 길이를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6.6mm였습니다. 자, 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86.6mm 갖다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현의 길이가 호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길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지름이 100mm입니다. 그러니까 딱 반원이 그려지겠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시작점, 중심점, 100점, 01mm. 인벌브드 에러가 뜹니다. 그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100mm로도 한번 그려보시고 100.01mm로 한번 그려보세요. 두 가지 다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각도네요. 시작점, 끝점.
자, 여기는 원래 120도였죠? 120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이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 마우스로 접선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자, 접선 방향.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마지막이네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요거 그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50.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르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50. 방향이 서로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내가 지정한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요렇게가 중심선입니다. 이제 간혹 물어봐요. 얘가 왜 30도, 150도입니까? 라고. 그러면 여기 개수를 먼저 세어봅니다. 총 6개죠. 360도 나누기 6개. 이렇게가 60도겠죠. 근데 여기가 90도입니다. 90도고 여기 사이각도가 60도.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니까 150도. 자, 이해되시나요? 개수 나누기 360도 나누기 개수를 하시면 돼요. 자, 다 그리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서클. 제일 안쪽부터 들어갑니다. 반지름 11. 자, 이렇게 반지름 11짜리를 그렸고요. 자, 요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6mm입니다. 6mm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길이가 26mm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옵셋 3mm 좌우로 한 번씩,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이렇게요. 자, 속성 일치로 똑같게 해봅니다.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제 필렛을 쓰면 됩니다. 필렛. 나머지 트림. 얘는 지우고요. 그럼 금방 모양 그려지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 서클. 자, 반지름 19.5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 근데 이 25짜리 반지름은 중심선입니다. 다시 한번 서클 파이 95네요. 다이아메타 95. 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합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 모양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 치수를 보면은요, 요 홈의 치수가 7mm입니다. 그래서 3.5mm씩 좌우로 옵셋 해야 돼요. 옵셋 3.5mm. 자, 이렇게 좌우로 옵셋. 그리고 여기 교차점에서 3.5mm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매치 프로퍼티스로 색상도 통일해 주고요.
자, 요렇게 해보시죠. 원래는 이 안쪽을 트림해야 되는데 요건 나중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요. 자, 어딨냐면 요 값이요. 요 값. 5m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5mm 5mm를 다 띄웁니다. 5mm를 띄우고 나면 여기를 지울 수 있어요. 트림.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요 5mm 짜리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5mm 짜리 지우면 돼요. (5mm) 짜리 지우고 이제 트림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트림해야 되고요. 이렇게 트림해야 되고요. 여기도 트림해야 되고요. 자, 여기도 트림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트림하고요. 다시 여기도 트림하고요. 다시 여기도 트림하고요. 자, 이렇게 쭉 선을 빼면 조금 더 쉽게 트림할 수 있겠네요. 자, 트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트림합니다. 확대해 보면 여기 트림이 덜 된 게 보여요. 다 트림할 필요는 없고 반쪽만 트림해 주세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이요. 이거 여기 다 트림 해줘야 돼요. 근데 트림하기 귀찮잖아요. 확대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필렛 쓰는 겁니다. 필렛. 이렇게요. 그러면 확대하면 싹 선정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렛으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렛 처리하면 선이 싹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원, 선, 이렇게 필렛 처리해주면 금방 정리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반지름 22mm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접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고 반지름이 22인 원을 그려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클 클릭하고 22mm. 무슨 얘기예요? 원이란 얘기는 여기 중심에서부터 전부 다 22mm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서 22mm 짜리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22mm, 여기까지 22mm.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22 엔터. 트림으로 지우면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도형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아크 명령어입니다.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시작, 끝, 반지름이요. 자, 근데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린다 그랬습니다. 시작점을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그리겠고, 시작점을 여기다 잡으면 이렇게 그리겠고, 두 개 다 그려볼 겁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위로 블록하게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어떤가요? 밑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두 개 다 해보시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시작점, 끝점 22 엔터. 시작점,
끝점 22 엔터. 시작점 끝점 22 엔터. 자, 다 그려졌네요.